안녕하세요. 저는 10년 넘게 LA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한인 이민호입니다. 한국을 떠나 이곳에 정착한 뒤로 나름대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해 가을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사건을 겪게 됐습니다. 바로 LA 산불이었죠. 솔직히 말해 산불 뉴스가 나올 때마다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어디 멀리 산에서 불이 났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그날 아침 창문 밖 풍경을 본 순간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늘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태양은 빛을 잃고 연기에 가려 빨간 점처럼 보였고 공기는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차 숨 쉬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집 안에서도 목이 따끔거리고 기침이 나기 시작했어요. 창문을 열어보니 하얗게 날리는 재가 마당 곳곳에 쌓여 있더라고요. 어젯밤까지 멀쩡했던 평범한 마당이 마치 화산재가 내린 듯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라디오에서 들려온 경고 방송이 제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즉시 대피를 준비하십시오. 화재가 주거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몇 분 뒤엔 휴대폰 경고음이 울리며 대피 명령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순간 현실감이 확 몰려왔어요. 이게 내가 지금 겪는 상황이라는 걸 인정하는데 몇 초가 걸렸던 것 같아요. 급히 짐을 싸기 시작했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뭐 하나 챙기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피할 때 귀중품을 잘 챙겨야 한다고들 하잖아요. 하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니까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 가족 사진 몇 장과 여권, 옷 몇 벌 정도를 대충 가방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차키를 잡고 정신없이 뛰쳐나갔어요. 밖으로 나가보니 이미 이웃집 사람들도 우왕좌왕하며 대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집에서는 어린아이가 울고 있었고 다른 집에서는 개가 계속 짖어대며 불안한 듯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옆집 아저씨는 길이 막힐 테니 빨리 출발하라고 소리치며 차에 짐을 싣고 있었죠. 모두가 공포에 질린 얼굴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서로를 도울 여유는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차를 몰고 메인 도로로 나갔을 땐 이미 도로가 차량들로 꽉 막혀 있었어요. 경적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리고 어떤 사람은 차에서 내려 앞 차량과 다투고 있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헬리콥터가 계속 화재 지역 위를 맴돌며 소방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불길이 얼마나 거대한지 헬리콥터가 아무리 물을 뿌려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차 안에서 몇 시간을 꼼짝없이 갇혀있는 동안 라디오를 통해 피해 상황을 계속 들었어요. 수백 가구 전소라는 말이 나왔을 때 저도 모르게 손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설마 우리 집도 포함된 건 아니겠지. 그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피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엄마, 짐을 끌며 멍한 표정으로 걷는 노부부, 심지어 집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듯한 잠옷 차림의 사람들까지. 그곳은 정말 절망 그 자체였어요. 한쪽에서는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다른 쪽에서는 피난민들이 우리 집이 불탔다며 충격에 빠져있는 모습이 보였죠. 저는 대피소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겨우 한숨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집이 무사할까? 내 모든 게 잿더미로 변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주변의 사람들 표정을 보니 저와 같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다 대피소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기 시작했어요. 어떤 단체가 생필품과 음식을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멀리서 보니 모두 한국인들이었어요. 아, 한인 커뮤니티에서 나왔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희미하게나마 희망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물건을 나눠주는 걸 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말을 걸고 손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필요한 건 없으세요? 라는 그들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들으니 마치 가족을 만난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한인 커뮤니티가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이 한인 커뮤니티가 만들어 낸 기적 같은 이야기들은 제 삶에 깊은 울림을 주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대피소의 혼란과 절망 속에서 들려온 한마디는 제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한인타운으로 가면
따뜻한 음식이랑 필요한 물품을 나눠주고 있대요. 순간 그곳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늘 가던 한식당과 작은 마트들, 그리고 사람들의 활기 넘치는 모습이 떠올랐죠. 그곳이라면 뭔가 다를지도 몰라라는 생각에 저는 바로 차를 몰고 한인타운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길가 곳곳에 천막이 세워져 있었고 사람들이 물건과 음식을 나누어 주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떤 천막에서는 물과 생필품을 나눠주고 있었고 또 다른 쪽에서는 김밥과 따뜻한 국물 같은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 분위기는 대피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피소에서는 모두가 무언가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듯 긴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인타운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돕고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봉사자들은 단순히 물건을 나눠주는 걸 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괜찮으세요? 필요한 게 더 있으면 꼭 말씀하세요. 그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줄에 서서 기다리다가 김밥 한 줄과 국 한 그릇을 받았습니다. 그 따뜻한 국물 냄새가 코끝을 스치자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한 입 먹으면서 고향 생각이 났고 그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걸 넘어서 제 마음을 채워주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김밥을 받아들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에요. 이건 정성이에요. 감사합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분위기가 왜 이렇게 따뜻한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한인타운에서 느껴진 감동은 음식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봉사자들은 정말 섬세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임시로 만들어진 상담 부스에서 의료 상담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봉사자는 스페인어로 라틴계 이웃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봉사자에게 물었어요. 스페인어도 하실 줄 아세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 동네에서 함께 살면서 배웠어요. 이렇게 쓰이니까 배우길 잘했죠.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인타운이 단지 한국인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연대의 중심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어떤 순간은 정말 긴박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부부가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한인타운으로 들어왔어요. 남자는 땀이 범벅이 된 채 물을 찾았고 여자는 아이들이 탈수 상태에 가깝다며 도움을 요청했죠. 봉사자들은 그 부부를 급히 안치고 물과 간식을 제공했어요. 한 여성 봉사자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우유와 과자를 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세요. 필요한 게 더 있으면 말해주세요. 그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어요. 저 역시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놀라운 장면은 또 있었습니다. 한 라틴계 청년이 한인 봉사자들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돕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돌려주고 싶어요. 그 청년은 물건을 나르거나 길을 안내하며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한인 봉사자들은 그를 따뜻하게 맞아줬고 서로 웃으며 함께 일했어요. 이게 우리라 돕는 이유죠. 함께하면 더 나아질 수 있으니까요. 봉사자 중 한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저를 깊이 울렸습니다. 한인 식당들의 협력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식당은 영업을 완전히 중단하고 주방을 봉사활동에 개방했어요. 셰프들이 직접 음식을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손님을 받는 것보다 지금 중요한 건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만드는 거죠. 한쪽에서는 김치찌개를 끓이는 냄비에서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고 다른 쪽에서는 따뜻한 밥을 담은 도시락이 줄줄이 쌓여갔습니다. 그 음식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에 정성스럽게 전달되었습니다. 한인타운 내 방송국의 역할도 빛났습니다. 라디오 방송국과 SNS 페이지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물품, 배포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달됐어요. 지금 이곳에서 무료 생필품과 음식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 방송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한인타운을 찾았고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인타운의 도움은 단순히 물건이나 음식을 나눠주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따뜻함을 전달하는 장소였어요. 이곳에서 제가 본 건 단지 구조활동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과 연대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움을 넘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유를 보여주는 일이었으니까요. 한인타운에서의 따뜻함에 감동하던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작은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한 남자가 물품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가 봉사자에게 한국말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 약간의 의심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굉장히 낯설어 보였고 한국인 특유의 억양과 조금 달랐습니다. 옆에 있던 한 대피자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댔습니다. 저 사람 한국인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그 말에 동조하며 분위기가 묘하게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순간 그 남자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듯 움츠러들었고 봉사자가 건넨 물품 꾸러미를 얼른 들고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이 너무 다급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어요. 결국 한 봉사자가 조심스럽게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필요한 게 더 있으신가요? 그 남자는 봉사자가 다가오자 어쩔 줄 몰라 하며 눈을 피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한국인이 아니에요. 중국에서 온 이민자입니다. 하지만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 이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사람들 사이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몇몇은 남자를 노려보며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봉사자는 의외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한국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모두를 위한 거니까요. 그는 그 말과 함께 남자에게 물품 꾸러미를 하나 더 내밀었어요. 더 필요한 게 있다면 말해주세요. 도울 수 있는 만큼 돕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자는 눈이 커지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 특히 외국인 대피자들 중 몇몇은 그 장면을 보고 숙연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한국인이란 거군요.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어떤 그 활동보다도 특별해요. 이 사건 이후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봉사자들이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해 돕는 모습은 그 자체로 감동이었지만 이 작은 갈등 속에서 보여준 그들의 포용력과 따뜻함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한 라틴계 대피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 남자를 처음엔 잘못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봉사자들이 그를 품어주는 걸 보고 저도 반성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그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존경심마저 느껴요. 그 남자 역시 이후 한인 커뮤니티의 봉사활동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물건을 나르고 테이블을 정리하며 자신의 부족했던 행동을 조금이라도 갚으려는 듯 보였어요. 그리고 봉사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점점 더 밝은 표정을 짓게 됐습니다. 갈등이 해결되며 한인타운의 분위기는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물품을 받기 위해 경쟁하기보다는 오히려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젊은 부부는 음식줄이 너무 길어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뒤에 서도 괜찮아요. 먼저 필요한 분들이 받으세요. 그 말을 들은 봉사자들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물품을 하나하나 나눠줬습니다. 어느새 사람들은 서로 이름을 묻고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장면 속에서 저는 한국인이 보여주는 나눔과 포용의 힘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산불은 모두에게 공포였지만 이 공포 속에서도 한인 커뮤니티가 만든 따뜻한 연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어요. 한인타운의 모든 활동은 단순히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함께 살아가는 정신을 실천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인타운에서의 나날들은 제게 단순히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경험을 넘어 한국인의 정체성과 정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기회를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돕는 그 모습은 그냥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DNA에 새겨진 오래된 연대의 기억에서 나온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어릴 적 학교에서 배운 임진왜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나라가 전쟁으로 위태로웠던 그 시절, 우리는 의병을 조직해 싸웠고 백성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서로를 지켰습니다. 누군가는 싸웠고 누군가는 싸우는 이들에게 밥과 무기를 나눠주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목표를 품고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근대와 현대를 지나며 이어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LA 폭동이었죠. 당시 흑인들과 백인들 사이의 갈등이 폭력적으로 터져나오며 한인타운은 거대한 혼란 속에 휘말렸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인 상점들을 약탈 대상으로 삼으며
우리의 커뮤니티는 큰 위기에 처했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상점 주인들은 하나로 뭉쳐 한인타운을 지켰고 그 과정에서 많은 아픔을 겪었지만 결국은 이겨냈습니다. 이번 LA 산불 속에서 보여준 한국인들의 모습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재난은 산불이라는 형태로 바뀌었지만 우리가 서로를 지키고 돕는 방식은 그대로였죠. 그저 구호 물품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나눠주는 활동이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나눔은 단순히 물리적인 도움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봉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힘들 때 필요한 건 단순히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하죠. 그 말을 들으니 제가 김밥 한 줄과 따뜻한 국을 받았을 때의 느낌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건 단순히 배를 채워주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위로였습니다. 외국인들도 그 점을 알아차렸습니다. 대피소에서 만난 한 미국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인들이 단지 자기들만을 위해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이렇게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어려울수록 서로를 돕고 연대하며 함께 나아가는 힘.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 가진 가장 큰 강점이라는 것을요. 한인타운에서의 봉사활동은 단순히 사람들을 돕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으며 사람들이 그 힘을 느끼고 스스로도 더 나아지려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나눔의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서로를 도우며 함께 이겨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인의 연대 정신이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숨쉬는 가치라는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이 정신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서로를 지켜주고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줄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따뜻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꼭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모이고 퍼질수록 세상은 더 나아질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따뜻한 사연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